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하늘은 높고 매미는 울고 날씨는 완전 가을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도는 두 번째 철학이란 무엇인가 란 주제를 갖고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모든 환경이 달라졌어요. 일단 습기가 하나도 없어지고 모기도 약간 없어진 것 같아. 지금 모기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는데 예도의 산책길에서 모기가 없는 그런 길을 지금 이제는 걷고 있습니다. 자, 철학이란 무엇인가? 어제 이후로 오늘 다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도덕적 잣대로 철학자들을 재단하고, 그죠? 도덕주의자나 율법주의자죠. 성서적으로 볼 때. 참 이게 미묘한 관계입니다. 오늘날도 율법주의자와, 그죠? 자기의 삶을 율법과 도덕적 잣대에 대놓고 타자를 심판하는 이러한 윤리주의 시대는 철학은 단호히 거부하죠. 사실 윤리와 도덕은, 그죠? 물론 칸트가 사용했던 그러한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율법주의적인 도덕이냐, 그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도덕에서 그치는 그러한 철학은 오늘날은 인간의 어떤 그러한 본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순진한 스스로를 속이는 의식 철학에서나 가능한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철학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철학자의 빤스 얘기를 좋아하는 이런 쪽으로 나갑니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대중의 관심을 끌어서, 그죠? 니체와 니체의 여자친구의 관계라든지 케르케고르와 레기나 올센의 관계라든지 또 하이데거와 나치의 관계라든지, 그죠? 중요하죠. 하이데거는 욕을 먹어도 쌉니다. 그 부분은. 그걸 누가 뭐 부정하는 정신 똑바로 박힌 철학 공부를 하는 철학도들부터, 그죠? 철학 교수들, 또 철학을 전공으로 삼아서 자기의 삶을 바쳤던 그런 자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나치를 옹호하는 새끼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런 주제들로 하이데거가 이루어 놓았던 철학의 그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그런 걸로 자기 관점에서의 윤리관을 가지고 철학을 재단하는 이런 쪽으로 가서 대중을 호도하는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공자가 그런 짓을 합니다. 코미디죠. 그건 하나의 철학의 부분으로도 단지 하이데거의 정기 수준인 거죠. 그게 철학이야, 그게. 또 그런 자들이 있어. 그래서 무슨 하이데거의 이러한 나치에 대한 이런 참여를 부정하고, 그죠? 그래서 레비나스를 읽어야 된대. 그것도 뭐 좋은 생각이죠. 근데 레비나스가 하이데거 없이 읽혀지나? 이런 것들. 그런데 레비나스는 예도가 볼 때 자기는 이데올로기가 없어요. 레비나스는. 이런 식으로 철학자의 어떤 그 삶을 갖고, 그죠? 삶을 갖고
그의 철학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근데 그의 이런 자들의 어떤 그러한 특징은 철학을 전혀 모르고, 그죠? 관심도 없고 가지지도 않고 그냥 이야기 좋아하는 레비나스라는 대가를 자기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철학의 내용, 그가 썼던 실제적인 철학의 저수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그가 살았던 그런 삶의 족적 몇 가지를 갖고 대중을 호도하는 거죠.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이런 인간들도 있어. 그러나 여기서 철학으로 들어가서 레비나스가 그러한 나치의 전체주의 그런 것에 저항하여 철학으로 들어가서 타자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유대존통의 그러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가면 그래도 좀 덜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 타자의 철학의 1차 자료의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삶으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레비나스는 이데올로기가 없어. 인간은요, 그런 방식으로 고전을 읽으면 고전 중에 읽을 새끼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플라톤 같은 경우는 오늘날에 뭐 동성연애도 하고, 그죠? 그런 이상한 자기의 어떤 율법주의에 갇혀서 문자로, 그죠? 이 사람은 이런 짓을 했으니까 안 돼. 저 사람은 지는 그러면, 여러분, 그 사생활로 들어가서 자기의 도덕적 잣대를 갖고 철학자들을 이 사람 읽으면 안 돼. 이 사람 그럼 하나도 읽으면 안 되지. 게테는 열몇 살짜리 소녀랑 사랑을 나눴는데, 그래갖고, 뭐, 한둘이에요, 한둘이. 응? 철학자들 중에. 마르크스는 뭐예요? 마르크스는 뭐, 가정부랑 뭐, 사랑을 나눠서, 남모르는 그러한. 데카르트는 애가 있었고, 데카르트도, 자기 딸이 결혼하지 않고 딸이 있었죠. 뭐 이래 따질 것 같으면 이게 철학이냐고, 이게. 이런 방식으로 대중을 호도해서 이게 철학인 것 마냥 대중을 갖다가 그 고전을 다 하나도 읽으면 안 되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어디 뭐 한둘이에요. 뭐 한둘이 이런 뭐 사생활 그래 놓고 지는 뒤에 가서 더하면서 자기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인간이 뭔지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걸로 그 이상한 인문학에서의 어떤 그러한 윤리주의를 갖고, 그죠? 기가 찹니다. 이건 철학자들이 말하는 윤리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래서 니체는 매독이나 걸리고, 그죠? 뭐 읽을 놈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읽을 놈이 아무도 없다고. 철학계에서 대가들도 그래. 뭐 레비나스 데리다는 뭐 안 그랬나? 여러분, 뭐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 새끼들이었는데, 하버마스랑 약속 잡아놓고 가지도 않아요.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청중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니 왜 안 왔냐? 이러니까 해석하기 뭔지를 나는 그 새끼한테, 하버마스한테 보여주려고 안 갔다.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안 갔다. 이러고 앉아있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의 어떤 그러한 비오그라피를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봐. 락강은 실제로 정신병원에 가서, 그죠? 정신적인 어떤 그런 걸 했고, 푸코는 동성연애자였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 오늘날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율법을 갖고
철학 안에도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갖고 그러면 이 세계에 몰라. 예수님은 자유로울 수 있는지 모르겠어. 공자나 석가나 인간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진짜 단 한 번도 여성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욕구를 안 느끼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이 세계를 살다가 죽은 인간이 있을까? 나쁜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참 너무 순진한 거죠. 이런 식의 접근은 거죠. 그리고 특히 여성 문제, 이혼 이런 거에서 안 걸릴 새끼가 어디 있냐고, 철학자가. 그래서 나의 삶을 비추어주는 그런 철학을 해야 되는데, 저런 사생활이 복잡하고 저런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새끼들의 책을 읽으면 나도 같이 음란해진다는 거. 이런 나의 삶도 같이 복잡하게 꼬여간다는 거. 이런 이상한 논리를 갖고 철학의 담론을 이야기하더라고. 아, 정말 참 슬픈 현실입니다. 슬픈 현실. 철학은 공부하기 싫고 남들한테 이 현대의 어떤 이런 정신이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그 사람의 정기와 철학적 사유를 분리해서 볼 줄은 모르고 예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철학자에게 요구하면서 자기는 철학자에게 요구하고, 그래서 거기로부터 벗어나면 저런 철학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병신. 아이고 참 이런 것들을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요. 이러한 여러분 생각을 해봐. 지금 뭐 양복 입고 되게 정직하게 보이고 정말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산 것 같이 무슨 그런 인간들 봐봐. 뒤 털어갖고 안 나오는 놈이 누가 있어요? 응? 기득권에서 살았는데 기득권자들 중에 범죄를 해서 꼭 무슨 감방에는 안 가지만은 그러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거에 안 걸릴 놈이 누가 있냐고. 코미디인 거죠, 코미디. 그런 게 참 철학에 대한 오해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정유수에서 사는 인간이 없습니다. 불가능하고, 그죠? 그래서 철학자에게 그런 걸 요구하고 그의 철학은 안 해. 그러면 이 세계에 공부를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화학자라든지 물리학자라든지 세계의 지형도를 바꿔놓은 그러한 위인들 비오그래피 사적 생활에 들어가서 이런 도덕적 잣대로 살아남을 새끼가 누가 있어? 그러면 교과서에서 다 지워야 되죠. 뭐 싹 다 뭐 없애야 되고 전부 다 삭제해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정작 그런 걸 주장하는 지는 그렇게 안 살아. 여러분들 삶이라 그러는 게 그런 관점에서 삶을 함부로 논한다는 거, 그죠? 참 그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그래서 니체는 도덕은, 여러분 니체가 뭐라 그랬어? 도덕은 기존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강한 자들의 어떤 조음의 문화가 발달해서 도덕이 생겼다 그러잖아. 미셸 푸코는 이걸 따라서 그 프랑스 사회에 특히 감옥이라든지
범죄자라든지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정신 이상자라든지 또 학교, 군대 이 모든 영역에서 영역으로 파고들어서 니체의 이 과연 도덕적 기준,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이 허울 좋은 이 단어 배후에 숨어 있는 의혹의 역사를 파헤치는 거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도덕과 선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기존 질서를 잘 움직이려고 하는 권력의 어떤 그러한 야수성이 숨어 있다라는 걸 자기의 독특한 역사관에서 밝히고 있어요. 오늘날 불가능해졌습니다. 정신분석하고 나오고 나서는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됐어. 단지 의식적으로 도덕주의자는요, 무의식적으로 들어가면은 그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타자를 살해하는데 가장 빠르게 동의하는 자가 의식적 도덕주의자였어요. 이런 자들한테 걸리면요, 종교도 이런 자들한테 십자군 전쟁이라든 다 이런 자들에 의해서 세계가 살해당하고 억압당하고 약소민족들이 짓밟히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지. 역사를 잘 봐요. 그래서 문자주의 배후에 숨은 무의식을 읽어야 되는데 그냥 문자주의가 얘기하는 그런 것만 읽고, 그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덕을 잘 지키면 여러분 그 도덕을 따라 살면 되지 않느냐고. 윤리적으로. 그래서 다른 타인의 어떤 단점 하나를 갖다가 매일 비판하면서 살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되잖아, 여러분.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세계의 이런 사유를 바꾸고 물리관을 바꿔서 세계를 발전시키는데 세계적으로 기여한 자들 있잖아요, 오늘날. 그죠? 여러분들이 훌륭하다고 알고 있는 그러한 과학자들이나 그런 정치인들이나 이 배후로 들어가 봐. 뭐 하나라도 안 걸릴 놈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인류 문화나 인류 역사는요, 파괴돼야 됩니다.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 없게 된다고. 이런 이상한 생각이요, 철학이라는 거에 들어와갖고, 자기 자신은 도덕적으로 깨끗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대가들을 그런 걸로 물을 흐려갖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죠? 공부 안 하면 돼요. 공부할 사람이 누가 있어? 막말로 얘기했어. 연구를 안 해서 그렇지. 그게 철학이고 과학이고 그게 인문학입니까, 그게? 키에르케고르가 레기나 올센이랑 연애하다 차여갖고, 많은 할 얘기가 있죠. 프로이트도 그렇고. 락강은 실제로 정신병원에서요, 치료를 하기도 했지만은, 자기 스스로도, 그러한 거에, 그죠?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평생 연구한 거예요. 그럼 락강의 어떤 그러한 정신분석학이라든지 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문화로 연결시킨 이 위대한 모든 철학을 다 버려야 돼? 그러면 여기에 자유로울 인간이 누가 있냐고. 그런데 철학에도 율법주의자가 있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이들에게 걸리면요, 그냥 우리 사회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타자에게 단 하나의 단점만 보이면 그냥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냥 다 싸잡아 다 죽이는 거야. 알고 보이게 잘못한 것도 실제로 드러난 것도 사실이 아닌 경우도 많아. 이런 사회.
이 자정이 안 되고, 어떤 사태를 종합적으로 보고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다 그러면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 잡았어, 여러분. 하나 잡았어. 아, 이 사람이 잘못했다. 잘못한 게 있다. 그런데 자기를 보라고. 자기는 그럼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이 세계에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제도 자체가 썩었는데 그 제도를 지키고 산다고 그 인간이 깨끗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막말로 말하면. 맞잖아요. 이러한 심층을 못 보고 말이야. 그 드러나는 표면적인 걸 보고, 재단하는 이런 순진한 인간들이 있더라. 그래서 예도가 또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2차 강좌를 또 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또 역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뭐예요? 악법도 법이다 그랬잖아, 그지? 국가라는 것이 자기에게 그런 부당한 법을 적용시켜서 국가가 자기를 살해한다 그래도 나는 거기에 절대 저항하지 않고 자기는 독배를 마시고 죽겠다 그러잖아요. 이런 철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철학자도 있지만 이런 철학자만 있어가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런 자들, 예수와 같이 그래서 어떤 종교 냄새가 나는, 그래서 모든 자들의 어떤 이러한 삶의 표본이 되는 이런 자들만 철학자로 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계몽주의를 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많은 이야기를 예도가 해줄 수 있지만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만 있었다면 우여됐겠어. 여러분, 중세 이후의 철학자들은요 전부 다가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자들이었어요. 이거 잘 기억하라고. 기존 질서에 저항하고 자기의 영달을 위하여 삶을 영위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가 어떻게 하면 이런 희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종교로부터 나오는 봉건제도라든지, 그죠? 종교와 정치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중세의 어떤 그러한 봉건제도라든지, 또 이런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없었다 그래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서구는 지금도, 그죠? 지금도 이상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그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 이러한 속담이 왜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20세기 초반까지도 양반과 하인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서양 윤리가, 서양의 어떤 이런 계몽주의 철학이 가져다 준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종교적으로 기독교의 어떤 이런 정신에도 있었지만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그냥 오히려 중세의 종교가, 그죠? 얼마나 서구 기독교가 얼마나 가톨릭이지만은 그 당시는 얼마나 억압적으로 이런 것들을 승인하고 있었냐고. 그런데 그 국법도 법이다 이지랄 하면서 계몽주의 볼테르라든지, 여러분 봐봐, 루소라든지, 여러분 루소의 자서전 봐봐요. 자기 자서전 읽으면 죄책감으로 막 둘러싸여 갖고 욕망도 하나 못 이기는 그런 인간이다 그러고 그러잖아, 여러분. 그랬으면 그런 루소, 볼테르, 몽테스키에 그 다음에 디드로, 이런 계몽주의, 위대한 계몽주의 철학자들, 다시 말하면 니체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연결해 주었던 이런 자들이 없었다 그러면 오늘날 철학은요, 철학뿐만 아니라 이 세계는 지금도 신분제에 기속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국법도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계몽주의자들이 받아들이고 씨발 국가에 저항하고 그죠? 그 국가는 시민이 만들고 그 국민 시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민 의식도 그때 부르주아들이 생긴 거 아니야 여러분? 옛날에는 성직자 계급과 귀족 계급 외에는 다 하인들이었잖아 여러분. 옛날에는 각각의 어떤 영역에서 상인들은요, 오늘날 상인들은 뭐 인정받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그런데 만약에 소크라테스처럼 그런 윤리적인 것만 있어 갖고는 여러분 어떻게 이 세계가 이런 세계가 현대에 이런 세계가 될 수 있었겠냐고 생각을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더라도 자기의 꼬라지를 보고 남을 얘기하고 철학 공부하기 싫으면 싫다 그러면 되는 거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철학을 공부했다고 대중들한테 말하면서 이런 철학자들의 빤스의 뒷 사생활 얘기로 철학을 도배질하고 말이야. 이런 더러운 짓을 하고 그걸로 그 철학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중을 속이는 새끼들이 어디 한둘이냐고. 이런 인간들을 경계하지 않는 이상 인문학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은 나치와 하이데거는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치로 하이데거를 없애버리면, 예를 들면은 그런 사생활의 잣대를 갖고 여러분들이 저 플라톤 동성연애자네, 씨발 푸코 동성연애자네, 이런 새끼들의 책은 읽어봐야 더러운 책이니까 안 읽어.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날 도덕주의, 한국의 도덕주의 사회에서 이런 지는 더 잘못하고 살면서 타인의 어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회에서요, 인문학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게 그래서 고전에서 없애자, 다 불태우자, 씨발 불태우고 여러분 생각해봐. 그 종교의 어떤 잣대로 살아남을 놈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와요, 인간을 위한 예수의 정신과 율법주의는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야 여러분. 예수의 휴머니즘을 따라가다가도 율법주의가 되기는요 진짜 너무 쉬워. 어린애가 더운 날 아이스크림 빨아먹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율법주의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놓고 예수는 율법주의를 경계했잖아요. 여러분 봐봐. 뭐라 그랬어? 창녀 씨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창녀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 죄 없는 놈이 쳐라. 씨발 한 놈도 없는 거야. 한 놈도. 이런 이야기가 왜 가능한 거예요? 예수는 상당히 앞서 나간 자입니다. 인문학적으로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제도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니체는 얼마나 대단한 걸 가르쳐 줬어. 여러분들이 도덕이라고 말하는 계몽주의자들이 그 중세의 종교법에 의해서 사형당하고 이랬잖아. 연애 잘못하면 죽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스탕달의 적과 흑은 그러한 종교법에 대한 저항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책이란 말이야. 여러분 봐봐. 여러분들의 잣대로 지는 연애질을 씨발 밥 먹듯이 하면서 말이야. 남 어떻게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그걸 갖고 그 사람을 그냥 죽여버려. 이게 사회입니까 이게? 이게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선진국은 뭐 자정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국가가 이런 법을 갖다 만들어도 선진국 국민들은 뭐가 선진국인가 하면은요, 그런 것들을 조절해서 보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문자주의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철학자가 아니면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냐 말이야. 그게 옳은 건지 알고. 그러니까 난 누군지는 얘기 안 해. 윗대가리가 도덕주의자가 되니까 자기도 당하는 거예요. 도덕주의에서 도덕을 얘기하는, 윤리를 지키는 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주의자를 얘기하는 거라. 윗대가리가 도덕주의자. 그런데 자기도 언젠간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 식의 정책은 말이야. 이해가 돼요? 걸리지 않게, 안 걸리면 그게, 그 인간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그게 안 걸릴 수가 있나, 그게? 법망은 빠져나갈 수 있지만은, 인간의 어떤 그러한 근본 본성을 속이면서, 인간이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데,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얼마나 가면을 쓰고, 그렇게 자기의 그런 거를 지키면서, 오늘날 살아갑니까? 그러나 타인의 손가락을 향한 그 손가락이 지 쪽으로 향한다는 건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만약에 계몽주의 시대의 소크라테스처럼 나는 국가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국가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독배를 마시겠다. 이런 철학자만 있었다. 그 계몽주의가 없는 거지 뭐. 여러분 생각해봐. 중세 이후의 철학은요, 과학과 철학은 기존 질서에 저항하면서 나갔단 말이야. 기존 질서에 저항하려 그러면 국가에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게 위대한 민족이란 말이야. 그런데 국가에 저항하지 않고 법도 지킨다. 나는 뒤지겠다. 그러면 모든 철학자가 이걸 따라가야 돼, 여러분.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자기 잣대로 윤리를 이야기하는 새끼들이 있다고. 그 윤리는 윤리가 아니라 해석된 윤리입니다. 알고 보면 윤리가 아니라 타자를 죽이는 그러한 살해의 도구예요. 모든 이 세계의 살해는 종교전쟁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이제 지역전쟁들인데, 모든 전쟁은 이런 문자주의자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윤리주의자, 도덕주의자에 의해서. 지금 아베가 하는 짓을 보십시오. 아베가 얼마나 도덕주의자입니까? 자기 전통을 옹호하고 자기 전통에 대한 자기가 속해 있는 국가, 자기의 정통성, 여러분 얼마나 지키려고 그래. 그래서 이런 윤리주의자들의 깨는 게 철학자라고, 병신들아. 그런데도 지금도 그 이상한 윤리로 오히려 역으로 철학자를 공격한다니까. 동성연하자라서 쟤는 안 된다. 쟤는 결혼을 몇 번 해서 안 되고, 쟤는 사생활이 좀 문란한 것 같아. 락강은 정신병원에 갇혀서 저런 비정상적인 새끼 공부를 우리가 왜 해야 돼? 이지랄하면서 그들의 철학은 하나도 관심 없고, 오히려 이 시대에 사유를 열어줬던 위대한 대가들을요, 그런 빤스의 이상한 걸로 재단해갖고 철학을 갖다가 똥으로 만드는 이런 새끼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인간들은 교수들 중에도 천지고 한둘이가 아니야. 얼마나 무서워. 이런 문자주의자들. 자기의 도덕관에 걸리지 않은 타자는 다 배제시키고 다 죽이고. 예술가들은요, 여러분 생각해봐. 오늘날 여러분들 봐봐. 이러한 무서운 사회, 손만 스치면 감옥에 가야 되는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 생각해봐. 예술은 창조될 수가 없습니다. 문화도 창조될 수가 없어요. 이런 세계에서는. 왜? 모든 게 문자주의거든.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서도 고발이 가능한 사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사회야.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이요. 여러분 생각해봐.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없이 법적으로 이거는 죄가 된다. 그래서 다 범죄자 만드는 거예요. 예술은요, 이러한 도덕의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이 세계가 돌아갔다면 예술과 문화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프로이트의 무의식도 나올 수가 없어. 왜? 연구 자체가 더럽고 금지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그래서 문자주의자, 이런 모든 걸 법으로 하는 법실증주의자 새끼들은요, 언젠가는 그 법에 자기가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율법주의를 가장 경계했던 거예요. 알았어?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 치고 성직자들 치고 율법주의 아닌 새끼가 누가 있어, 여러분? 얘기해보라니까. 근데 지 뒤는요, 율법주의는커녕 지는 더 더러운 새끼라고. 제대로 알고 보면 무의식으로 정신분석해보라니까. 얼마나 이런 역설들 속에서 살고 있어. 그래서 그러면 이 세계의 모든 모든 과학이든 모든 철학이든 위대한 위인들의 책을 다 불사지르고 다 없애고 그냥 종교를 따라가든지, 그런 말하는 그런 사입이 이단 이상한 정신병자를 따라가도 좋습니다. 예도는. 그런데 그런 게 통한다는 게 웃긴다는, 민중들을 호도하는 이런 이상한 새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판을 치고. 철학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생활의 어떤 그런 걸로 사람을 재단하면요, 위인이 어디 있어? 위인이 없는데. 소크라테스도 모든 건 해석학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위대한 정의가요, 일본에서 아베가 하는 건 정의입니다, 여러분. 구구파들이 볼 때는 정의예요, 정의. 여러분들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정의가 뭐야? 정의가 올바른 거예요. 올바른 거는 나한테서 올바른 거라고. 다 이걸 니체가 가르쳐 줬다니까, 여러분. 모든 도덕은 나한테서 도덕인 거예요. 타자한테로 갈 때는 그것은 폭력이 되고 살해가 되는 거야. 이런 대가들만. 니체 매독 걸린 적이 있거든. 니체 매독 걸렸으니까 니체 책을 읽으면 더러우니까 안 읽으면 되지 뭐. 이제 이해가 됐죠. 사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국가가 정해준 그 도덕주의의 선을 한 번도 안 넘고 사는 새끼가 누가 있냐고. 여러분 생각해봐. 인생을 조금이라도 살았다 그러면 제발 순진하게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기는 그러면 자기는 지는 어떠냐고. 그런 말 하는. 그게 내가 지금 예수한테, 예수의 그 자유정신에 들어가서 지금 율법주의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권력, 아이고, 좌파들이 잡으면 뭐 새로운 사회가 와. 나는 지금도 솔직히 문통을 지지합니다. 깨놓고 얘기하면. 나는 진짜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어. 이런 될 수 있으면 인문학 얘기만 하고. 나는 진짜 너무 실망해갖고. 그래도 나는 옛날에 이명박이나 이런 박근혜 시절에 언론 통제되고 자유롭게 모든 거를 빨갱이로 몰아가는 이런 사회에서 살기 싫어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이 그래도 낫습니다. 지금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비인권적이고 빨갱이를 몰아내고 모든 걸 이데올로기로 갖고 가는 그런 이상한 그래서 자기 담론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는 나는 살기 싫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러나
지금 한번 봐봐. 모든 게 다가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좌파 여러분들이 좌파 지성인들이라고 생각해봐. 마르크스 하나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여러분. 뭐 말을 하면 다 오해를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인문학자로서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득권이 없어요. 여러분 봐봐. 지금 민주당 옛날에 데모하고 이랬잖아. 데모하고 무슨 그 세대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기득권을 쌓고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고 살아가느냐 말이야. 배가 불러 터져서 서민들의 입장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서민들의 어떤 이러한 삶을 돌보기는커녕 똑같이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면서도 안 그래요. 지금 안 그렇게 생각하는 새끼가 누가 있어? 그런데도 일본이 저래 공격을 하고 일본이 저렇게 공격을 하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 지금 답이 없잖아. 다른 대안이 있어요. 그렇다고 저쪽으로 줄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나는 별 수 없이 하지만 뭔가 제대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경제정책도 그래. 그냥 그냥 참 어렵습니다. 그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슨 지금 할 일도 천진데 문자주의로 성별을 나눠가 정책을 하지를 않나. 이런 거에 이념적으로 국민을 갈라놓고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사는데 이념적으로 갈라놓은 그런 정책들을 쓰다가 지금 일본한테 얻어 터지고 주변 사방에서 다 얻어 터지는 거야. 이 새끼한테 얻어 터지고. 그래서 믿었던 북한한테도 뭐야 니 간섭하지 말라 그러고. 여러분 지금 이런 외교 정책을 미리부터 준비했었어야죠. 어떤 국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사생활을까지 침입해 갖고 자기들의 법으로 다스린다? 씨발 코미디인 거지. 여러분 유럽 가봐, 미국 가봐, 어디에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이 세계가 이제는 트럼프가 원래 그런 놈인지 몰랐어요. 지금 이게 다 트럼프가 자기 국가를 위한 정책을 하니까 이런 꼬라지가 다 나는 거예요. 그 일본도 씨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지금 트럼프 따라 다 하는 거야, 여러분. 남 잘 보라고. 아베가 지가 대단해서 미친 새끼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런 국제 정세에 맞게 대통령이 됐으면 여러분, 국제 정세에 맞게 자기 스스로가 이런 거에 대하여 멘탈리티를 구성하고 말이야. 싱크탱크를 구성해서 준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 쪼매난 사회 문제에 끼어들어가 대통령이 말이야. 그렇게 그런 문제에 휩싸여 갖고 그렇게 2년을 보낸 거 아니에요. 젠더 이슈 여러분 생각해봐. 국민들은 위에 있습니다. 무슨 법으로 남녀 문제를 법으로 제정을 해. 지네가 뭔데? 지네가 그래 잘났어? 국가라 그러는 거는 여러분 생각해봐. 하는 짓이 너무 순진한 게 많다는 거죠. 이제 제대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사느냐 죽느냐. 지금 트럼프가 이런 전쟁을 하고 나서요, 몰랐어. 나는 트럼프 될 때 내가 페북에도 쓴 적이 있어요. 신자유주의라는 제목으로. 이런 이지랄을 할지 알았다고, 여러분. 지금 중국하고 전쟁하지. 일본 새끼야, 일본도 우리나라 하면서 하지. 지금 그런 걸로 지금
국가 정책이 그런 큰 문제를 갖다가, 올인을 해. 지금 뭐, 다 당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좌파 지식인들 중에 대대로 깨있는 새끼들은, 근데 나처럼 생각 안 할 새끼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좌파든 우파든 극단주의자가 되면요, 문자주의자가 됩니다, 여러분. 타자를 살해하는, 내가 글을 얼마나 많이, 그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철학의 역사가 가르쳐 주는 거고, 이 세계 역사가 이미 이데올로기 시대를 지나면서 겪었던 거예요. 이념의 시대는요, 이념이 얼마나 무서워. 이념이 들어가면 그냥 타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라고. 안 그래요? 이념이 그냥 타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하는 새끼는 그걸 이용하는 거죠. 철학자가 볼 때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지. 왜 저런 걸 갖고 저런 이슈를 삼아서 왜 대립시켜서 거기서 어부지리를 얻어서 정책을 펼쳐나갈까? 참 나쁜 놈들이다. 난 그래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세계가 트럼프가 되고 나서 세계가 이런 방식으로 움직여 나갈지는 우리는 미리 예상했었다고 다. 안 그래? 여러분들도 예상했지 뭐. 모든 무역에 대한 모든 규준을 다 WTO가 나발이고 다 없애버리고 말이야. 그죠?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얘도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있어도 여러분들 생각, 철학자는 절대 우파가 되기는 어려워요. 철학자는 우파 철학자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새끼가 의용에 의해서, 여러분, 돈에 의해서 팔려나간 새끼가 아니라면, 의의 인문학을 공부한 새끼가 의의 철학을 공부하면 어떻게 극우가 될 수가 있어요? 인간의 근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철학자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좌파가 됐다. 좌파가 그래도 편하다. 오케이. 난 오케이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과연 지금 정권이 다 잘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좌파 지식인들이 동의할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얘도 빼놓고도 없습니다. 지금도 내가 볼 때 그러나 그래도 나는 문통이 낫다고 봐요. 나는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지 뭐. 대안이 없어. 지금 흔들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밑에 새끼들 기득권이 돼갖고 다 누릴 거 다 누리는 일이니까 이런 서민들에 대한 이런 정책들 실천한 게 뭐가 있어? 뭐가? 여러분, 아유, 참. 여러분들이 마지막입니다. 철학이라 그러는 거는 그런 어떤 사생활을 갖고 그런 걸 난도질하는 이런 문자주의자들을 경계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생각해봐. 단 한 번에 지나가는 바람을 보고 그 바람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또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이 세계의 이 세계의 창조자에게 감사할 수 있고, 그죠? 그게 꼭 기독교 신이 아니더라도 또 왜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다. 그리고 생각해봐. 그리고 이 세계에서 자기가 지나가는 어떤 아름다운 여성이라든지 또 남성이 있다면 아름답다, 너무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감정을 한 번이라도 안 느낀 새끼가 느끼면 그게 범죄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사람 사는 세계입니까? 이게
이런 것들의 금기가 넘어섰을 때 예술이 나오고 문학이 나오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요거는 범죄고 요거는 뭐고 여러분 생각해봐. 철학자는 언제나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가치 그러면서 인간의 표면적인 것들을 표면적인 이러한 이득에 왔다 갔다 한 자들이 아니라 사회의 심층을 보고 그 문화의 심층 속에서 자기들의 어떤 삶을 바쳐서라도까지 인간의 어떤 이러한 행복과 그죠? 인간의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그 시대에 다시 한번 그리고 그 시대의 권력에 맞서서 인간의 어떤 참다운 진선 미를 지켰던 자가 철학자가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철학책을 읽을 때 그죠? 그런 이상한 그런 거에 의하여 호도된다든지 철학을 그런 것으로 오해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도가 그래서 두 번째 철학이란 무엇인가 강좌를 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